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의 정화주신 행복, 목요일은 사랑방에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품는 여성소망센터에서 새 생명 출산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해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여성소망센터 대표이신 김정주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포항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소망센터 김정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 CBS에 또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주셨는데 일단 이 여성소망센터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얼마 전에 인공지능 검색이라고 챗 GPT라고 화제여서 저희도 오, 한번 저희 센터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여성소망센터 어떤 곳으로 이렇게 음, 컴퓨터나 인공지능 인식하나 물어봤는데 여성소망센터는 생명 존중 공동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한 단어로 좀 잘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낙태를 고민하고 있거나 임신 출산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도와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생명 존중 공동체다. 낙태, 임신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기 임신에 처한 분들을 또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네, 단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궁금한 게 이 여성소망센터를 저희가 포항 CBS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어, 이와 비슷한 단체가 또 전국에도 있나요? 이게 지금 포항 여성소망 아 여성소망센터는 지금 포항에 대표님이 계신 이곳 한 곳뿐이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 비슷한 곳은 이제 서울의 에란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서울의 에란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단체들이 여러 개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서울은 이동이나 저동이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서울에 있는 누구든지 다 그 거기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히 경상북도에는 저희 같은 시설이 별로 없고 또 저희처럼 어떤 서류나 이런 거 없이 받아주는 그런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 저희 같은 사역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어. 어, 포항에나 경상북도에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사실 보통 저희가 뭐 CBS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단체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뭐 포항 지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경북 요 지역에서는 정말 유일한 단체인 여성소망센터. 이것을 정말 꾸려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귀한 일이지만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정부에서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여성분들 지원하는 조금 지역이라든가 뭐 국적이라든가 이런 한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좀 없이 생명 중심으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좀 가능하면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좀 도와주자 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영리 민간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재단에서 좀 후원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좀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100% 후원에 의해서 운영이 돼서 뭐 조지 뮬러의 기도 그런 책에서 많이 보셨듯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도가 기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음, 저희도 좀 2023년 잘 안 어울리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지지난주에 저희 센터 선생님이 쌀이 좀 없는 것 같네요 해서 이걸 요청을 해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또 오후에 전화가 와서 또 한 대학교에서 그 행사를 하시고 들어온 그 쌀을 기부하시겠다고 그래서 오, 또 그렇게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구나 이렇게 음, 받았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저희 센터라서 제가 한편으로는 믿음이 생겨서 또 하나님 채워주시겠구나 하면서 운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다가 정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음, 긴장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빠지는 것 같고 가라앉는 것 같고 음, 그런
긴장 속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단체가 언제쯤 생겨났을까요? 2012년도에 저희 한동대학교 오. 교목실장님 사모님이신 황민정 사모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와,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여성소망센터가 이렇게 열리게 돼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사역의 핵심은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지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음, 그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을 지켜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드리고 또 식생활을 확보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 임신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드리고 또 지지를 해드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주위 사람이라든지 아기 아빠로부터 받은 많은 그 배신에 대한 상처들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오, 또 식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장보기 지원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이런 양육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신데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출산의 그 장소까지 병원까지 같이 동행하고 그 음, 이후에 육아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산후조리가 끝나고 이제 자립을 좀 준비할 시기가 되면 저희 자립 상담을 통해서 저축을 또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그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이 임신과 출산 자체가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현실이라서 쉽지도 않고 정말 벽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는 건데, 이제 소망센터에 찾아오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위기 임신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도움이 정말로 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일들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좋은 소식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또 새 생명이 여성소망센터를 통해서 태어났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작년 9월에 태어난 아기인데요. 저희가 음, 소식을 조금 어느 정도 잘한 다음에 전하기 때문에 네. 조금 늦게 전하긴 하는데 작년 9월에 저희가 이 소망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저희와 연결돼서 출산을 앞두고 입소한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이제 입소한 다음에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먼저 이제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사를 잘 안 받으시고 오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음, 산모의 상태와 태아의 상태를 봐야 돼서 산부인과 진료를 가는데 산부인과에서 갑자기 좀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아기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음, 그때는 또 제가 그 대구를 모시고 같이 대구 병원에 이제 갔었는데요. 어,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지금 혹시 뭐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지금 출산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요? 네, 그래서 한 달이나 그 예정일이 남은 상태라서 오,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카톡방에 직원 선생님들한테 지금 출산 중이라고 합니다 했더니 다들 놀라셔가지고 음, 다들 물음표랑 느낌표만 찍으시고 순간 정적이 흘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서 또 자연분만을 출산을 하셨습니다. 워낙 오,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그 병원이 그런 신생아들 인큐베이터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음, 곳이었고 또 그런 신생아들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병원이라서 음, 자체적으로 그런 지원들이 있어서 그 소망이 어머니가 조금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비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출산으로 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 귀한 소식이네요. 역시 많은 이들의 또 도움과 또 그런 마음들이
또 모아져서 이렇게 귀하게 좋은 상황 속에서 또 출산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여성소망센터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좀 그럼 철렁한 마음까지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귀하게 또 아이가 출산이 되게 됐는데요. 이 소망이가 지금 현재는 그러면 9월에 출산했으니까 9, 10, 11, 12, 1, 2, 3, 4, 5. 어머, 이제 10개월이 됐겠네요, 네, 세상에. 맞습니다. 어떤가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한 달을 인큐베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아이보다는 더 많은 검사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특별한 소견은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제 음. 뭐 영화 중에 한 번씩 이렇게 탈장이 있는 경우가 아, 있어서 네.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언제 해야 되나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닌데 언제 해야 되나 계속 의사 선생님들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는 좀 할 수 있겠다고 결정을 해주셔서 오늘 지금 아마 수술을 하러 어, 들어갔는데 바로 내일 퇴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큰 수술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 소망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그러면은 산모이신 엄마는, 소망이 엄마도 또 건강하게 계신가요? 네, 소망이 엄마도 잘 지내고 있는데 좀 장애가 있으셔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나가고도 싶고 여러 가지 음, 활동도 하고 싶은데 아기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기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노출되면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좀 외출도 좀 자제시키고 그래서 음. 좀 답답한 중에 있는데도 조금 잘 참고 잘 정성껏 키우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소망이 엄마가 또 처음으로 여성소망센터에 오셨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서 왔지만 또, 이 소망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망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케이스였는데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술은 큰 문제가 없으신데 조금 지식적인 것을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저희 음, 상담쌤이 그런 관련 지능 관련한 검사를 했는데 좀 결과가 좀 좋지가 않아서 어,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검사들을 진행했을 때 그런 등급들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연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어렸을 때라든가 학교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했더라면 어, 진작에 좀 이런 것들이 장애 등급을 받았더라면 장애인으로 조금 보호가 되고 그에 따른 음. 어떤 좀 혜택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좀 제공되는 삶을 좀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라도 좀 그런 제도를 좀 연결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조금 안정감을 좀 찾아서 저희가 음. 요 가정은 정말 우리 센터에 와서 출산도 했고 이런 지원도 연결이 돼서 앞으로 좀 보람 있게 희망적으로 잘 지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여성소망센터 우리 대표님과 가족들이 정말 가족들 같이 잘 돌봐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까지도 잘 발견하게 되고 또 같이 품어주게 되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소망이와 소망이 어머니처럼 여성소망센터를 통해서 태어나서 돌봄을 받게 된 친구들과 엄마들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출산된 아기들은 지금 한 64명 정도 되고요. 와, 정말 네. 많네요. 현재 센터가 운영하는 숙소에는 7가정이 지내고 계시는데 어른 8명, 자녀 6명 해서 총 14명이 센터의 보호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음. 계시고요. 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적응을 좀 하시고 집을 구해서 자립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그런 가정들도 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5가정 정도 계속 저희가 함께 교제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소망센터를 통해서 출산된 아기가 64명이나 된다고. 사실 그 위기 임신에 처한 여성들이 아이를 낙태시키거나 또 낳더라도 똑바로 키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시설에 보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또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니, 제 마음이 다 막 찡하게 감동스럽네요. 이런 귀한 소식을 듣기만 해도. 자, 그러면요. 이렇게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곳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성소망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비영리 민간단체고 하다 보니까 좀 생명을 중심으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어떤 국적이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저희밖에 없다 아니면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현재 이 여성에게 최선이다 싶으면은 그런 제한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서 그렇게 입소를 저희가 공간만 허락이 된다면 또 음.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런 데는 좀 서류 같은 것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음. 들어서 한부모다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혼자 산다고 다 한부모가 아니고 서류상으로도 남편으로 등록된 분이 없으셔야 되는데 음. 그 얘기는 혼인 신고를 안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서 이제 서류가 정리가 되신 분이 한부모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 혼인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서로의 어떤 부양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애기 음. 아빠가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또 그 절차라는 것들을 또 어떻게 음. 할지 몰라서 또 네. 아니면은 좀 복잡한 애매한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법적으로는 음. 부부로 보기 때문에 한부모로 그렇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장 지금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있으면 나라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참 위기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상황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네요. 그냥 큰 서류가 없이 상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은 내 주변에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소망센터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상담 전화 010-9678-467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센터 위기 임신 상담 팀장님과 통화하실 수 있고 오. 또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SNS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여성소망센터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포항시청에서도 저희에게 연계가 많이 되고 또 다른 오. 복지기관들도 저희를 잘 알고 계셔서 음.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되셨을 때 그런 기관에다 여성소방센터도 한번 알고 싶어요라든지 좀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렵지 않게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SNS를 통해서 혹은 상담 전화를 통해서 이 여성소망센터에 이제 연결되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계속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 여성소망센터가 너무 귀한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정말 쉬운 일이 네, 아니잖아요. 그만큼 맞습니다. 도움이 많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센터 방침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엄마와 자녀가 애착을 형성하는 그 초창기, 초기 시기에 또 애착 형성기라고도 하고 우리가 육아 음. 몰두기라고도 하는데요. 좀 네. 그 시기를 좀 아이와 함께 엄마가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아이들에게 뭐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어렸을 때 부모와 형성 그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엄마들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조금 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혼자 한부모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생각 때문에 음. 조금 아이가 조금만 자라면 빨리 좀 자기가 자립을 해서 본인이 좀 경제 생활해서 아이를 먹여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크셔서 어. 처음부에는 조금 빨리 뭐 시설을 보낸다든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좀 될 수 있으면 아이와 이 시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지금은 좀 저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좀 음. 아이와의 시간을 좀 보내라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이제 육아 부담이 사실은 그럼 저희한테 이제 오는 거거든요. 아, 엄마가 그쵸. 병원에 갈 일도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될 일도 있고 상담을 받거나 좀 엄마가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들은 좀 아이를 봐줘야 되는데 음. 저희 선생님들만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뭐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음. 마비가 되기 음.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주변 교회나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통해서 어. 교육을 좀 해드리고 육아 돌봄을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바뀌시면은 조금 저희가 어렵고 엄마랑 일정이 맞아야 되니까 좀 음.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같은 요일에 딱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 음. 엄마들이 그 시간에는 봉사자 선생님이 있구나, 어린 아기를 맡기고 내가 어떤 다른 볼일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일정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혹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아기에 대한 또 한부모 여성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또 고정적으로 이게 조금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고정적으로 특별한 일 아니시고는 좀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정해진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음. 분들이 자원봉사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면은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시간 정도 아기를 돌보아 주신다면 저는 제가 아직까진 저는 육아 중이라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시간 좀 기다려질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저희가 봉사자분들에게 이번에 좀 감사해서 조금 어떤 식사 대접을 좀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면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너무 음. 즐겁고 회복되고 힐링하는 시간인데 네. 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약간 이제 손주 볼 나이가 또 대신 또 음. 권사님들이라든지 네.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또 소망센터에 많은 분들이 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 또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SNS에 여성소망센터 검색하시고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들으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숙소에 이제 지금 몇 가정 정도가 살고 있다. 사실 근데 대표님의 마음속에 좀 그냥 제 생각인데 숙소가 크면은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재양육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재양육이라는 개념을 아마 쓰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 여성분들 엄마들이 오면은 그냥 뭐 필요한 거 주고 뭐 자원 제공하고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어렸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이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류나 여러 가지가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네. 어떤 경우에는 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엄마로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본인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본인 이제 아기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음. 본인도 아직 엄마로서의 그런 정체성이나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안심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또 양육해야 되는, 다시 한번 어. 그분이 약간 청소년기에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이라면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그 양육해 드리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그 부분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가정 한 가정 지원하는데 에너지가 음. 굉장히 많이 들고, 어떤 부분은 조금 가르쳐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해 줘야 될 부분, 이걸 자녀를 대하듯이 또 각 케이스마다 각 사람마다 그런 음.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이 크셔서, 물론 저희가 홈이 더 있고 저희가 숙소가 더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도울 수 있겠지만, 또 사실은 선생님들이 더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치 자녀 돌보듯이 이렇게 음. 맞춤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선생님들도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현재 지금이 거의 이제 꽉 차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 포항보다는 좀 다른 지역이나 더 필요한 지역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그렇죠. 지방 시골에 이런 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음. 오히려 이제 도시에서 이런 데는 더 빨리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주위의 복지기관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발견이 돼서 또 빨리빨리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방 시골 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떨어져 있고,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성장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기 때문에 음. 그런 곳에도 저희가 좀
확장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소망센터의 분점이랄까요? 많은 곳들이 생겨나서 또 대표님 같은 분, 그리고 또 귀하게 정말 내 자녀를 품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엄마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서 이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너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 여성소망센터가 또 이런 큰 비전을 또 품고 있잖아요. 생명살림이라는 큰 비전을 이미 품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좀 목표와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희 목표는 더 많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원하는데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들, 위기임신 여성들을 접촉하고 또 그분들에게 낙태가 다가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또 포항 외에도 다른 지역, 또 소외된 지역, 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더 내게 저희가 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더 접근하고 그런 분들 좀 만나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한 여성을 좀 설득해서 출산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 낙태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좀 충격을 어, 받았는데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어머, 어떤 부담이나 책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낙태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친구라든지 그분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낙태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까지도 낙태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결단을 해도 주위에 낙태를 권하는 게 당연한 그런 문화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로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큰 원인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의식을 깨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의식을 깨우고 또 생명을 살리고 책임지는 문화로 바꾸는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펼쳐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성소망센터 일들이 정말 보람있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 함께하고 있는 여성소망센터 식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그 생명운동 하시는 분들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센터에서 몇 명의 태아들을 돕고 살렸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분이 너희가 60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60세대, 어, 60 제너레이션을 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음,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와,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뱃속의 태아 한 생명을 살리고 도운 것이 한 생명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태아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결혼해서 또 아빠 엄마가 되고 또 나중에 그 또 자녀들이 또 자손을 낳으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음, 한 세대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큰 시야 속에서 세대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음,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 제가 크게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눈에 보이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뿌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한국에서 생명사역을 한다 또 여성소방센터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주위에서 좀 많이 생소해하시고 좀 거기가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조금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음, 어, 저는 좀 어느 날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아기 아빠도 배신하고 또 떠나가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을 도울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그런 음, 상상을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런 말씀이 음. 있는데요. 이 땅에서는 몰라줘도 천국에서는 아마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유명한 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말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인터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소망센터의 기도 제목과 신청곡 말씀해 주시면 저 청취자분들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낙태를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회개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를 음. 중심으로 좀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태아 생명을 살리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이 생명 사역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지난번에도 요괴벳의 노래를 신청했었는데요. 음. 이번에도 요괴벳의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정말 저희 주제가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음. 때가 많은데요. 네. 저희 위기임신 여성들을 돕다 보면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보내시게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그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럴 때는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좀 지켜봐왔던 직원 선생님이라든지 아. 또 그 자원봉사자라든지 당사자 못지않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음.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이 찬양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눈과 손을 떠난 그 아이를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는 아쉽지만 또 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으며 주님 손에 올려드리곤 하는데요. 음.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요괴벳의 노래를 떠올리니까 눈물이 막 울컥해지네요. 참, 이 생명을 마음에 품는다는 거, 그 작은 아기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부모이든 또 우리 여성소망센터의 직원분들이시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와 마주하게 되고 네. 그 아이와 손을 잡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손을 내밀 때 그 생명이 또 아름답게 지켜줄 수 있게 된다는 거, 또 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드려요, 대표님. 저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생명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낙태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식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할게요. 기대도 되겠죠? 네네. 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감당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소망센터의 대표님이신 김정주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